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웃음 치료 그 효과 널리 알려져 있죠. 크게 소리내서 웃으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전신 운동 효과가 있고 바이러스나 암세포에 대항하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또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긴장, 불안, 화났던 감정 이런 게 누그러들고 피로 수치도 감소된다. 이런 게 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웃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요즘 매일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바이러스 신경 쓰고 웃음이 도통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웃어야 한답니다. 웃음 보따리라고 하는 곳의 공동 리더이시고요. 또 암 전문 언론 캔서 앤서의 홍헌표 대표. 웃음을 통해서 대장암도 이겨냈다고 하는데 오늘 홍헌표 대표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일이 많네요. 웃음 보따리의 공동 리더. 예, 그거는 이제 동호회 성격인 거고요. 네. 암 전문 언론 캔서 앤서? 네, 그건 제가 이제 이전에 언론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제 이제 뭐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상담하고 강의하는 제 힐러넷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몸과 맘 네트워크 힐러넷. 몸만 건강 네트워크 해서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좀 지키자. 네, 그런 컨텐츠를 제가 만들고 강의하고 뭐 그분들하고 힐링 여행도 가고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회사에서 설립한 암 전문 언론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간지 기자를 꽤 오래 하셨네요. 네, 제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기자는 그만두시고 완전히 이 몸맘 네트워크 대표. 그러면서 또 언론도 만드시고. 그쵸.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본인 스스로의 투병이었고. 네, 제 투병이 계기가 됐고 제가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제 선택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제 뭐 같은 동기급, 나이급 뭐 친구들 만나면 제가 아주 건강한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표정이시네요. 예, 암 덕분에 그렇게 됐습니다. 암 덕분에. 언제 암에 걸리셨어요? 2008년입니다. 2008년. 네, 당시 조선일보 기자 시절이었죠. 어디 무슨 암? 대장암이었습니다. 대장암 몇 기? 3기요. 무슨 자각 증상도 없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자각 증상이라는 게 대장암의 경우는 보통 우리 그 요즘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뭐 술 많이 마시고 이런 사람들한테 느끼는 장 증상 있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배 아프다, 설사한다. 늘 이제 뭐 식사 불규칙하니까요. 이런 증상은 뭐 늘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전까지 검진할 때 내시경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그 위장 조영술이라고 하나요? 그거밖에 안 해놓으니까 사실은 검진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았고 그랬던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2008년 9월에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그해 8월이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때였고요. 제가 이제 현장의 취재 팀장으로 가서 한 25일을 뭐 한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자면서 이제 취재를 하고 돌아왔는데 설사를 하면서 혈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이다. 그래서요? 이제 수술하셨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잘라내신 거예요? 대장 중에서도 대장이 이렇게 우리 미음자로 이렇게 상행, 횡행, 하행, S 결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왼쪽 부분에 S 결장이라고 꼬부러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직장에서 항문으로 나가는 그 부위가 마지막 부위군요. 네, 거기 이제 대장암의 경우가 보통 뭐 50% 이상이 거기서 보통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 부분을 해서 14cm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항암 치료, 뭐 방사선 치료 어떤 것들 표준 치료가 대장암의 경우는 수술, 그다음에 항암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표준 치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표준 치료 중에 항암 치료는 보통 12번을 한 사이클로 받도록 보통 되어 있거든요. 한 번과 한 번의 간격은요? 2주마다 한 번 받고 2주 있다 한 번 받고. 근데 이제 요즘은 제 당시엔 그랬고 요즘은 이제 또 약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입원을 해서 2박 3일 입원하는 동안에 항암제를 혈관으로 주사를 맞고 퇴원했다가 다시 이수지에 돌아온 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4번만 받았습니다. 왜요? 왜? 12번 하라는데 왜?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그렇게 힘들어요? 이제 항암제라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항암제라는 게 이게 화학약품이죠, 약품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백금 계열이다 무슨 계열인데 이게 이제 암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암세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정상세포들도 공격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위장, 피부, 혈관, 골수 이런 데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토가 나서 먹지를 못하고 손발 저림과 뭐 통증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뭐 불면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고 뭐 피부가 검게 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힘들어서가 첫 번째고요. 4번 받고 그냥 난 포기하겠다예요. 어떤 거예요? 포기하겠다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암을 이겨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 게 이제 현재 암 치료에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게 표준 치료라고 해서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라는 게 표준 치료고 항암 치료 중에 이제 화학 항암제가 있고 표적 치료제가 있고 요즘 나온 게 면역 항암제라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이 3가지 표준요법으로 암을 완전히 정복을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의학의 한계거든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 뭐가 곁들여져야 되냐면 원래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면역력이라는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회복시켜줘야 궁극적으로 암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회복시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걸리지 않게 하는 그 자기 관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더 진력을 해서 내가 12번을 받더라도 어차피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면역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6개월을 갈 거냐? 이미 내 몸에서 암세포는 검사상 보이지는 않고 다 잘라냈으니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암이 나한테 침범하지 못하게 생겼던 것들도 성장하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내가 면역력을 키워보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아까 그 항암 치료 주사 받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했잖아요. 암세포와 비슷한 건 다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치료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떨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골수를 공격하면 골수가 피를 생산해내는 데거든요. 여기에 피 속에 우리 면역세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백혈구 안에 우리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를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암세포를 죽여야 되니까 항암 치료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간의 그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그런 점에서 심적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저도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혹시 4번 맞고 중단하면 뭐 금방 또 재발해버리는 거 아닌가 막 그 이런 걱정 때문에 그 결정을 하기까지 한 2달을 고민을 했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12번을 받아서 암을 완전히 이길 수만 있다면 암이 완치가 된다고 하면 참고 견디겠는데 완치된다는 보장을 사실 선생님들도 못 하세요. 의사도 못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암세포를 줄이는 데 효과는 있고 공격해서 까지는 최대한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어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치가 된다고 하면 재발하는 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표준 치료를 받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항암 치료 내가 4번 받았다. 그럼 이 정도는 나는 됐다. 그다음에 내 면역력을 끌어올려야겠다. 이제 저는 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가 없죠. 수술만 하고 항암 치료는 오히려 몸을 축나게 하니 자가 면역 키우는 그 생활 습관 바꾸고 운동하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운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저는 대신에 그걸 4번 받고 안 하는 대신에 한 2년을 정말 독하게 저는 실천을 했거든요. 뭘 하셨어요? 2년 동안?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 습관을 180도 바꾼다. 마음 습관을 180도 바꾼다. 이제 마음 습관은 암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힌 게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받더라도 빨리 떨어뜨리고 이러기 위한 마음 습관, 그동안에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을 제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외부적인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바꾸는. 좀 구체적으로 몸 습관은 어땠었는데 어떻게 바꾼 거예요? 몸 습관은 일단 우리 기자 생활을 하니까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하죠. 폭식을 하죠. 패스트푸드를 먹죠. 그다음에 잠 제대로 안 자죠. 보통 1시에 자서 아침에 6시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운동 거의 안 하죠. 이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습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생활이죠. 그걸 어떻게 바꾸셨어요? 저는 제가 2년을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지켜서 규칙적인 식사인데 식이요법, 일단 몸에 좋은 식사를 제가 직접 만들어 먹었고요. 그냥 패스트푸드 절대 안 먹고 직접 만들어 먹었고 그다음에 하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정기적으로 1시간 이상 걷고 그다음에 좋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태극권 같은 것도 좀 배웠고요. 그다음에 식사 시간을 1시간 정도 잡아서 천천히 오래오래 꼭꼭 씹어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온을 높여야 되니까 요즘 뭐 우리 조격이라고 보통 하죠. 반식욕이나 조격. 조격을 매일 했고요. 그다음에 체온을 높이는 게 좋아요? 우리 암 환자들이 보통 신부 체온이 무지 낮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높을수록 암 세포들이 활동력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리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제 미친 듯이 웃는 거. 그다음에 그걸 집에서 그냥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산골 속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조건 속에 산에 들어가는 분이 오히려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집에서 가정 생활을 제가 하면서 제 스스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독한 마음 먹고 2년 동안 그렇게 한 결과가 제가 나중에 책을 쓴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면역력이라는 게 쉽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안 올라가니까. 그리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항암 치료 중단 그 걱정을 그러면 어떻게 걱정도 스트레스 요인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철저하게 내 스스로를 이전과 반대 생활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좀 독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웃음 치료에 대해서 배우셨군요.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웃음이 좋다. 어떤 게 좋으냐? 그때서 이제 저 책도 좀 읽고 하다 보니까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최고다. 배워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실성한 사람처럼 맞습니다. 거울 보고 웃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혼자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요. 뭐 공원에 갔다 하면 공원에 가서 혼자 운동하면서 나무랑 얘기도 하면서 그냥 혼자 미소도 지어보고 사람이 안 보이면 소리 내서 웃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 몸에 습관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나쁜 생각이 들라고 하면 그냥 어쨌든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웃자. 노래 나오면 노래 따라 부르면서도 웃고. 혼자 그냥 박수 치면서도 웃고. 아까 말씀하신 개그 콘서트 같은 거를 보면서 막 웃고. 리액션을 좀 세게 하면서 따라서 웃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처음에는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 들 때까지가 이제 한 달 정도면 습관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웃음 보따리 모임 아까 그 모임 소개를 하셨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한 60% 정도는 암 환우들이세요. 경험자들이시죠. 완치했던 분과 현재 이런 분은 늘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목숨 걸고 웃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웃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려서 우리가 감기약을 먹을 때 해열제를 먹는데 이거 반드시 먹잖아요. 네. 그러면 웃음이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약 먹듯이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 각오도 하지 않고 웃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규칙적으로 웃고 뭘 하자라 해서. 너무 비장하게 웃는데요. 그렇죠. 시작은 그렇게 이게 됩니다. 말이 되나 모르겠다. 비장하게 웃는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요. 웃다가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모임에 웃으러 왔는데 사실은 암 투병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내가 웃을 수 있어 하고 모임에 왔다 그다음 모임에 아예 못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으시면
그냥 저절로 웃어져요? 웃게 됩니다. 예. 그리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악수하면서 웃고 사실은 일정 기간은 비장하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뇌가 속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비장함이 행복과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긍정한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 듣다가 그냥 툭 튀어나온 표현인데 그게 맞는 표현이군요. 네. 비장하게 웃는다. 네, 암 환자들은 비장하게 웃습니다. 그냥 살짝 미소 띄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웃는 것이 효과가 또 그냥 소리내서 웃는 것보다는 막 박수치고 막 몸을 흔들고 막 이러면서 웃는 게 그게 더 나아요? 네. 확실히 그래요? 네. 박수를 치고 온몸을 흔들면 예를 들어서 막 펄쩍펄쩍 뛰거든요. 예. 우리 장기가 흔들리잖아요. 그 운동 효과가 있는 거죠. 운동 효과가. 사실은 15초를 온몸을 흔들면서 하면 100m 전력 질주한 거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 15초나 합니다. 그렇게 해요? 15초가 아니고 저희들 하면 3분, 4분을 그렇게 하다가 쉬었다가 또 하고 합니다. 아 그래요? 모여서? 예. 근데 15초가 무지 깁니다, 교수님. 글쎄. 저는 15초씩이나 하나 했는데 그걸 3분, 4분도 해요? 아, 저희들 모임 정모를 하면 2시간을 하는데요. 2시간 동안에 쉬었다가 웃고 쉬었다고 하면 토탈리 한 1시간 정도는 웃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예. 샤워를 하고 눕잖아요. 그러면 약간 몸에 미열 비슷한 게 나면서 몸이 붕 뜬 느낌입니다. 운동 효과로군요, 그냥.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호르몬이요. 그러니까 엔도르핀, 그다음에 뭐 엔케팔린,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웃는 동안에 우리 뇌에서 작용을 해서 몸에서 나오는데 이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행복 호르몬, 그다음에 진통 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면역 호르몬들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그 사이에 나와 있는 게 그런 형태로 몸에서 느껴집니다. 네. 본인은 원래 잘 웃던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이러면서 암투병 이후에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일의 성격상 심각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기자니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또 뭐 특종, 뭐 낙종 뭐 이런 것 때문에 몰입하고 심각하긴 했었는데 암을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찍으면 자연스럽게 리액션이 나오고 사진 찍으면 제일 표정이 밝다 그러고. 아까 그 항암 치료 4번만 받고 중단하면서 몸 습관, 마음 습관 바꾸는 독한 맘 먹고 2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동시에 웃음도 같이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웃음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본인이 느끼셨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확실히 느꼈고요, 제 몸으로.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제 그러면 이제 5년 차 정도 될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발병 5년 차. 그 전에는 이제 연구로 느꼈고 제 몸으로 웃고 나니까 내 기분이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계속 기분이 다운이 되는데 이때 일단 웃는 동안에는 그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제 우울하고 화나고 걱정되고 했던 작용하는 뇌가 편도체에서 작용을 하고요. 웃음은 여기 전두엽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걱정하는 부분들이 싹 사그라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시간이 주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2014년에 1월에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KBS TV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하면서 직접 출연하셨어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하고 실험을 했냐면 그때 제가 웃음 보따리 모임을 활동하던 분이 간경화 말기, 간암 말기였는데 웃음으로 이 암세포가 사라졌다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제가 이제 실험을 같이, 했죠. 1시간 동안 웃음 보따리에서 웃듯이 박장대소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전에 뽑은 피 그리고 웃고 나서 뽑은 피를 이제 검사해서 비교를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면역력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NK 세포 활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NK 세포가 우리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거든요. 활성도가 제가 1시간 웃었는데 70%가 올라갔어요. 와. 수치가 70%. 그분이 18%인가 올라갔고요.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KBS의 연극 보조 연극인들 두 분이 개그 콘서트를 보고 검사할 때 이분들도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증적인 지표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밖에 뭐 이거에 관한 논문들은 너무나 많으니까요. 웃음 보따리는 본인이 창립하신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휴직 끝에 2011년에 이제 신문사로 복귀하면서 칼럼을
4주마다 한 번씩 연재를 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암 환자로 행복하게 살기라는 그 타이틀의 연재를 했는데 그중에 6월 달인가 제가 1월부터 연재를 했는데 주제가 웃음이었거든요. 예. 온몸 흔들며 웃을 분 어디 없나요라는 게 큰 타이틀이고요. 웃음이 이런 치료 효과가 있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나는 복직을 하고 나니까 막상 일을 하니까 웃을 기회가 줄어든다. 그런데 웃어야겠다. 근데 같이 웃을 분 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칼럼 연락이 썼더니 왔어요? 한 쉬운 분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웃음 보따리고요. 그게 2011년 7월입니다. 이제 9년 됐죠. 정모를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2번 또는 3번을 했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2시간씩. 2시간씩. 춤추며 노래하며 웃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봄 가을로 뭐 소풍도 가고 뭐 송년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해 왔습니다. 뭐 웃음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특별히?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때그때 응용을 하는 건데요. 일단 2시간 동안 웃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 좀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는 거는 노래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늘 처음 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분위기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식전 세러모니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개사를 해서 환영송이네요.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서 군가. 군가. 그 사나이 대신에 그분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넣어주고요. 할 일도 많다만 대신에 한 일도 많았다. 우리 참 열심히 살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여기까지 딱 부르면서 일제히 그냥 사랑의 화살을 빵 해가지고 우리 빵 007빵 하듯이 한번 쏴주는데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이 기쁨을 웃음으로 표현해보자라는 리액션. 이제 각자 리액션대로 웃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새댁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배시시 웃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만세를 부르며 웃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박장대소를 하고 어떤 분은 뭐 박수 이렇게 막 완전히 주저앉아서 그 리액션을 방바닥을 치면서 웃어요? 다 같이 따라 웃자라고 하면 이렇게 다 같이 따라 웃게 됩니다. 그러면 쑥스러움도 돌고 이제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가나다라 웃음이라고 해서 가나다라? 가나다라 웃음은 일종의 이 가부터 하까지 우리가 기억 니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가슴을 펴고 웃자. 가슴을 펴고 웃을 때 뭐 엔돌핀 만땅 이렇게 외치고 그 사람이 웃어. 그럼 다른 분들은 따라서 웃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나부터 웃자. 말을 그냥 만든 거 붙인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박수 웃음 해가지고 이제 박수 치면서 웃는 웃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웃음 기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런 기법들인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한 달에 2-3번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참 그건 즐거운 시간이 되겠는데. 그러고 집에 가서 혼자 그렇게 또 되나요? 그래서 혼자 웃는 법을 혼자 웃기 위해서는 한 달, 2달 정도는 규칙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그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게 똑같습니다. 혼자 오면 뭐 심각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 정해놓고 웃어요? 시간 정해놓고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경화 말기 그분은 제가 만났을 때 그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들 때까지 보통 5시간에서 10시간을 웃었는데요. 이제 70대 어르신이니까 특별히 직장은 어느 정도까지 웃었냐 하면 본인은 정말 비장하게 처절하게 웃은 거죠. 혼자 있으면 집에서 자기 웃음 웃기기 위해서 팬티만 입고 웃은 적도 있고요. 어떤 날은 공원에 가서 웃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우산 받치고 가서 웃기도 하고요. 남산에 올라가면서 웃고 남산에 나무랑 부딪히면서 웃고 하니까 한밤중에도 웃으니까 주민들이 항의까지 들어올 정도로. 그렇지만 나 암에 걸려서 살아야 돼 웃어야 되니까 미안하다. 웃어야 된다. 그렇게 비장하게 웃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잘 잤다 하면서 그 끝에 하하하하. 그 다음에 출근할 때 여보 나 다녀올게요 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하하하.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직장 동료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얘기하면서 낄낄낄낄 대고 웃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번 정도에 15초만 해도 150초거든요. 그럼 여기 2분 30초거든요.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최소한 그 정도는 해라. 그 정도는 드려라.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진다. 자, 우리 면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코로나 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웃음하고 관련된 게 면역인데, 웃으면 면역이 높아지고 코로나 덜 걸린다면 웃어야겠다라는 그렇죠. 본인이 인정만 해준다면 일단 숫기를 버려야 됩니다. 숫기라는 게 뭐냐면 체면. 괜히 쑥스러워하는 거. 그런 남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면 어떡해. 이 남자 체면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버리자. 알겠어요. 네. 저는 비교적 잘 웃죠. 교수님 아주 지금 벌써 말씀하신 미소가 너무 좋으세요. 벌써 지금 30분 사이에 한 대여섯 번 웃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짧죠. 그죠? 15초 끌기는 어렵네요. 15초요. 어려운데 호흡을 3번만 하면 15초가 됩니다. 한번 쫙 뱉었다가 그다음에 호흡 한번 들이마시고 보통은 한 번 호흡만 웃는데 그렇죠. 그걸 3번을 들이마시고 웃으면 15초에서 20초가 됩니다. 네. 쓰신 책 중에 암이 고맙다라는 제목을 붙이셨네. 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책이 나온 게 2012년이고요. 암 수술을 받고 한 6개월 정도 될 때 제가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은 이제 에세이입니다. 투병 에세이인데 그 제목을 놓고 출판사 편집자하고 토론을 했어요. 이건 안 됩니다. 독자들은 암 환자들이나 가족이 독자들은 이 문장을 보면 그러게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내 진심이다. 나는 정말 고맙습니다. 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삶의 패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게 했고 이 세상은 너무 행복한 세상이거든요. 좋아요. 이렇게 평상시 잘 웃고 생활 습관 조금 바꿔놓아야 암도 안 오고 코로나도 안 온다. 네. 괜히 걸린 다음에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라. 네. 그 얘기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덕분에 우리가 아웅다웅 목표를 향해 가지고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달려갔던 그 삶이라는 게 물론 열심히 사는 삶이라서 박수 칠만 하지만 종착점에서 봤을 때 과연 행복하냐 그 기준에 봤을 때 아니더라. 삶의 의미가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몸맘 네트워크 힐러넷 그리고 암 전문 언론 캔서앤서의 대표이신 홍헌표 대표와 함께 웃어봤습니다. 네, 홍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